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각 그림 객체별로 팝업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팝업을 만들어 가지고 지우기 기능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죠? 지우기 기능. 싹 만든 다음에 이렇게 지우기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복사하기, 그 다음에 색정하기, 뭐 채우기 요거 순차적으로 한번 팝업 기능들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겨 팝업에 메뉴 아이템 딜리트 버튼 집어넣은 적 있었죠. 그죠? 이번 시간에 일단 복사하기부터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복사해 가지고 코드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딜리트 아이템 대신에 카피 아이템 카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 아이템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추가하는 거 add action 리스너 해가지고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뷰에다가 딜리트 피겨 함수 대신에 카피 피겨라고 하는 멤버 펑션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 눌러지면은 이제 뷰 클래스에 있는 카피 피겨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메뉴 아이템이 팝업에 추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애드를 합니다. 자, 이렇게만 해가지고 한번 컴파일하면 컴파일이 안 되겠네요. 그죠? 카피 함수가 없으니까 카피 함수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카피 피겨 함수를 만들어서 드로우 뷰로 갑니다. 드로우 뷰에 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딜리트 피겨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요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카피 피겨다라고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라인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팝업을 탁 눌러보자. 이제 카피 버튼이 추가가 됐죠. 그죠? 라인에도 카피 버튼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팝업을 갖다가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피겨 팝업에다가 이렇게 기능 하나만 추가해도 라인에도 카피 버튼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박스에도 카피 버튼이 추가가 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상속을 잘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좀 유연성 있게 확장성 있게 그렇게 클래스를 만들면은 이렇게 코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카피 부분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현재 선택된 그림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기존의 그림을 복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그림으로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될 거다. figure, do figure.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기존에 선택된 그림으로부터 복사를 하나 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어떤 함수를 미리 만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을 먼저 해버리고 지금 피겨 클래스에 카피라고 하는 함수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용을 먼저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구현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선택된 그림을 복사를 해라. 보통 옛날에는 내가 이제 함수 이름을 보통 카피라고 이름을 썼는데요. 요즘에는 추세가 라이브러리에 이제 함수도 그렇고 추세가 뭐냐면은 클론이라고 하는 함수를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클론. 그래서 내가 배포한 강의 자료에는
원래 카피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요즘 추세 뭐 한 20년 전에 짠 코드니까 요즘 추세에 따라서 클론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으로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론을 하고 나서 만약에 클론이 돼가지고 제대로 현재 있는 그림 복사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면은 이 그림이 새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림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면에서 그려서 만든 그림 비슷하게 일처리를 해줘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add figure를 이용해 가지고 방금 만든 그림을 집어넣어 주면 된다 하는 거죠. 방금 복사를 해서 만든 그림을 뭐 컬렉션 격자 피규어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메이크 레전드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이 새로 복사가 됐는데 그 복사된 그림을 갖다가 새로 셀렉티드 된 그림으로 취급하는 게 일처리하는데 더 좀 정상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셀렉티드 피규어가 뉴 피규어가 되도록 뉴 피규어 새로 선택된 그림이 이제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자 하는 그 그림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거다 하는 겁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하면은 이제 리페인트는 애드 피규어에 있으니까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런 정도로 하면은 그림을 복사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클론 함수를 갖다가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클론 함수를 피규어 클래스에다 추가를 해줘야 돼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내용은 이 클론 함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라인 클래스랑 박스 클래스에 이 클론 함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new figure에 실제 복사해야 되는 실제 내용은 라인이나 박스죠, 그죠? 라인이나 박스인데 그런데 이 new figure가 형식적으로는 타입이 피규어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론 함수를 만드는 것도 여태까지 만들었던 다른 함수랑 마찬가지로 드로우 같은 함수랑 마찬가지로 다이내믹 바인딩으로 일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피규어 클래스에 가서 일단 클론 함수를 만들어 줘야지 됩니다. 자, 피규어 클래스에 가서 abstract figure 클론 이렇게 만들어 준다 하는 거죠. 피규어를 돌려주는 클론 함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구현은 박스 클래스랑 라인 클래스에서 이제 실제로 이 클론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되니까 이 리턴 타입이 피규어인 거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야지 됩니다. 박스 클래스에 가서 클론 함수를 만들어주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인 클래스에 가서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일단 디폴트로 여기다가 그냥 return null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컴파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일단 컴파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형식적으로는 일단 클론 함수가 컴파일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라이브러리 내에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 클래스가 이제 모든 라이브러리 클래스에서 최상위 클래스죠, 그죠? 근데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알 겁니다. 뭐 toString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클론 함수도 오브젝트 클래스에 이미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그런 함수네요. 그래가지고 이 클론 함수는 원래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클론 함수는 모든 객체를 복사를 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한 가지는 여기다가 오브젝트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오브젝트라고 써주고 피겨 클래스에다가도 오브젝트라고 써주고 해가지고 그 다 오버라이드를 할 여지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타입캐스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네요. 내가 그래서 다시 그 카피 함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 함수 이름을 클론으로 안 하고 카피로 다시 바꿔서 적겠어요. 카피 피겨에 카피 뷰에 카피. 만약에 그걸 갖다가 클론 함수를 그냥 상위 클래스 오브젝트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클론 함수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선 그냥 하게 되면은 요 자리에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클론 함수가 오브젝트를 리턴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타입 캐스팅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겨라고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되고 또 타입 캐스팅을 이 다운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RTTI도 해줘야지 되고 그런 점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다시 카피 함수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컴파일은 됐죠, 그죠? 컴파일은 됐고 그 다음에 박스에 가서 이제 카피를 실제로 해봅시다. 자, 어떤 사각형을 복사를 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미냐면 그냥 박스 객체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박스 가지고 new 박스 이렇게 만듭니다. new 박스. 자, 박스 컨스트럭터에 x1, y1, x2, y2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다가 x1, y1, x2, y2. 투포인트 피겨에 보면은 투포인트 피겨에 x1, y1, x2, y2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 있죠, 그죠? 그 크기랑 똑같은 박스를 만들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박스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박스의 피겨 클래스, 박스의 상위 클래스, 피겨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 멤버를 한번 가보면은 우리가 이 팝업이랑 리전이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팝업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레퍼런스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복사를 해줘야 되고, 리전은 어떻습니까? 이 리전 객체는 make reg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리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함수를 실행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얘는 원천적으로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드로어 뷰에 있는 레퍼런스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요 팝업 레퍼런스는 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클래스에서 new 박스 점 팝업은 이렇게 내 사각형 자체의 팝업 값을 새로 만든 박스의 팝업에다가 또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return new 박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new 박스의 실질적인 타입은 박스고 뭡니까? 이 함수가 리턴해주는 형식적인 타입은 피겨죠, 그죠? 보통 이 박스를 피겨처럼 이해하는 거는 업캐스팅, 타입 캐스팅 중에 업캐스팅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스를 피겨로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피겨를 박스로 보는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RTTI를 해줘야 되는데 RTTI가 진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조치돼야 되는 상황은 나중에 채우기 기능 만들 때 내가 아마 소개를 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업캐스팅 뭐라 그런다고요? 업캐스팅 타입 캐스팅 중에서 업캐스팅 그래서 하위 클래스의 타입을 상위 클래스의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 해주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합법적인 그런 행위다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박스를 피겨처럼 돌려주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컴파일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에 대해서는 만들었으니까 사각형 돌아갑니다. 카피. 카피했는데 카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카피 된 겁니다. 카피 됐는데 원본 객체랑 똑같은 사이즈로 카피를 했기 때문에 원본 사이즈 똑같은 사이즈로 카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가 요 지적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사각형은 실제로 3개가 겹쳐 있는 상태예요. 3개가. 그걸 확인해 봅시다. 내가 딜리트 버튼 한번 눌러 보겠어요. 딜리트 눌렀더니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하나 없어진 겁니다. 딜리트 했더니 또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요번에는 이제 딜리트 누르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카피 자체는 제대로 실행을 한 거고 대신에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카피된 것처럼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복사된 새로운 객체의 위치를 살짝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눈에 보이게 해서 박스 해가지고 무브 20, 10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20, 10 같은 데이터가 뭡니까? 숫자로서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상당히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쓰길 수는 있지만 이런 거 대충 웬만하면은 스테이틱 데이터 멤버로 만들어 가지고 스테이틱 데이터 멤버로 만들어 가지고 매크로처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어요. 이렇게는 피겨 클래스에 가서 적어놓는 게 좋겠습니다. 스테이트 인티저 어떻게 했죠? 박스에서 20을 dx를 20으로 했네요. 그죠? dx 20 move dy 10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멤버는 기본적으로 퍼블릭이니까 요 클래스 트리 안에서만 이 상속 트리 안에서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로서 프로텍트라고 적어놓는 게 더 나을 거다 하는 겁니다. 요거 리전 이런 것도 프로텍티드로 적어놓는 게 바깥에서 함부로 액세스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적어놓는 게 좋겠습니다. move dx 박스에 가서 move dy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자꾸 내가 실수를 하네요. 자, 실행시킵니다. 자,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카피했더니 딱 어떻습니까? 요거 카피하고 난 이후에 약간 오른쪽으로 비껴 나오니까 아무래도 저거 뭡니까? 구별이 되죠. 아까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라인 같은 경우에 이거 복사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리턴 널이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커집니다. 그죠? 문제가 커집니다.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죠? 자, 라인에서의 복사하는 행위도 얘랑 똑같다 하는 겁니다. 똑같을 거다 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라인 객체를 새로 만든다는 거죠. new line. new line에서 x1, y1, x2, y2 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new line의 팝업을 현재 팝업으로 또 설정해주고 new line을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new line을 돌려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스 만들고 나서 카피 저거나 카피는 됐죠, 그죠? 박스도 카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색정하기 메뉴를 만들 때 이 색정하기 메뉴는 이게 원래 있었던 여기 팝업의 메뉴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팝업 안에 또 서브 팝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팝업 안에다가 또 서브 메뉴로 팝업 만드는 법,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메뉴를 이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색정하기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색정하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 검정색 누르면 이게 이제 검정색으로 라인이 찍어질 테고, 그다음에 빨간색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그림이 그려질 테고, 초록색, 파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죠? 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이 팝업 메뉴 만드는 부분이 좀 오래 걸리게 되니까 일단 내가 이번 시간에는 색정하기 기능이 다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메뉴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메뉴가 만들어진 다음에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만을 내가 이제 한번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 칼라 기능을 넣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그림에 다 칼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피겨 클래스에 데이터 멤버가 이제 또 추가가 되어야지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추가가 되어야 될 거냐? 프로텍티드 칼라가 추가가 된다 하는 거죠. 칼라. 자, 라이브러리 클래스에 칼라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칼라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멤버가 초기화가 되겠죠, 그죠? 데이터 멤버가 초기화가 되니까 팝업도 원래는 너를 적어주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자, 칼라 값은 어떻게 초기화해야 되느냐? 이 데이터 멤버가 컨스트럭터의 포멀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정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set 팝업을 하면서 이게 팝업에 대한 레퍼런스가 조정이 되듯이 set 컬러를 하면서 데이터 멤버를 갖다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set 컬러라고 하면 액세스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컬러 값을 갖다 저장할 여지도 있는데 모든 그림은 아예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부터 그 컬러 값이 설정이 돼서 오는 거니까 이 피겨 클래스의 컨스트럭터에 컬러가 있는 게 더 사용하기가 좀 합리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 멤버가 넘어온다라고 치면은 this.color에 color 이렇게 오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스트럭터가 바뀌었으니까 이 컨스트럭터를 갖다가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피겨 클래스 밑에 무슨 클래스가 있었습니까? 2포인트 피겨가 있었으니까 2포인트 피겨 클래스에 여기다가도 컬러 적어줘야 되고 여기다가도 컬러 적어줘야 되고 여기다가도 컬러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처음 만들어질 때 컬러 값이 명시된 상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컬러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컬러 이렇게 들어가줘야 될 테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겨 클래스에 이제 컬러가 이제 설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어디다 또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 조치를 박스나 라인에서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박스 클래스에 가서도 컬러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컬러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컬러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컬러가 설정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작업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인 쪽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라인 쪽에 있어야 되는데
생긴 모습이 똑같으니까 이걸 통째로 복사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 클래스에 가서 요거 3개 대신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그림은 칼라를 고려를 해서 칼라를 염두에 둬가지고 그림 그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 멤버를 이제 추가한 그런 클래스들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림 객체를 갖다가 이제 초기 인스턴시에이션 할 때 그때 칼라 값들이 다 어떻습니까? 칼라 값들이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 에러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손을 대야 될 겁니다. 자, 이게 뉴 라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나의 칼라 값을 여기다가 이제 명시를 해줘요. 이제 지금 칼라를 쓰지를 않으니까 칼라 값이 현재는 다 뭐로 되어 있냐면 널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널로 되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지금 일단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자, 칼라 이렇게 해주시되고 그 다음에 박스 클래스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칼라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드로우 뷰에 가가지고 여기에 그림 객체 만드는 부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버튼 눌렀을 때죠, 그죠? 버튼 눌렀을 때 사각형이나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각형이나 라인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여기죠, 그죠? 사각형이나 라인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이제 컬러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컬러 기본적인 컬러는 뭡니까? 까만색이죠, 그죠? 까만색. 까만색은 보통 new 컬러 해가지고 보통 컬러 값에 RGB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RGB를 갖다가 000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블랙 컬러를 의미합니다. 보통 RGB라 그러는데 R은 레드의 약자입니다. 레드, G는 그린, 이거는 블루 컬러, 블루의 약자에서 RGB의 조합으로 어떤 색깔이 결정이 되는데 000으로 하게 되면 까만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까만색을 이렇게 명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컬러에 워낙에 까만색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컬러 클래스에 데이터 멤버로 스테이틱 데이터 멤버라에 블랙이라고 하는 이름을 스테이틱 데이터 멤버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블랙을 또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컬러 RGB 000 하든지 아니면은 컬러 블랙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사각형이나 라인 만드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아마 있죠, 그죠? 어디 있었죠? 다이얼로그 만드는 데서 있었죠. 다이얼로그 만들 때. 다이얼로그 테스트 했을 때. 자, 이게 피규어 다이얼로그에 이게 뉴 박스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블랙 이렇게 만들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림이 만들어질 때마다 아예 컬러값까지 이제 명시가 돼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컴파일과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컬러에 대한 뭐 코드상의 조치는 데이터 멤버를 추가한 것밖에 없으니까 뭐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뭐 컬러 메뉴도 안 만들었고 자, 데이터 멤버에 컬러만 추가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만들 뭡니까 이 컬러랑 관련되는 메뉴 그거가 작동했을 때의 결과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 작업을 갖다가 지금 해놓은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 다음 시간에는 연이어서 컬러 메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컬러 메뉴 선택됐을 때 이제 컬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